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헬로인디 북스의 이보람 대표 차례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오늘 가져온 책은요. 네. 은송적다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일단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 책은 네. 칠순의 글을 배운 송삼남 할머니의 20년간의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은송은 아마 필명으로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렇군요. 은송적다. 적었다. 네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현재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20년 동안 쓴 일기를 가족들에게 읽어보라고 주셨대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가족들이 좀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더 많이 그리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 일기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뒤늦게 할머니의 꿈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셨다는 걸 알아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넷째 손주가 기획을 하고요. 여섯째 손주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식들이 그 자문하고 편집하고 해서 이 독립출판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2월에 나온 책인데 현재 손주가 전국 동네 책방에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네. 메일 주고 택배 보내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손주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에게 기록 열심히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독자들에게 잘 소개하겠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장이 왔어요. 제가 메일 드리기 전날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 방송 못 들으시겠네. 네.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영전에 제 말씀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는데 제가 이제 독자분들한테 잘 소개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랑 이 책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의미 있는 책인데요.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할머니의 꿈을 같이 이루어준 그런 책인데 이 가족이 정말 다른 가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목한 가족 아니에요? 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5페이지요? 거의 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계도가. 네. 그래서 1남 3녀 총 4명의 자녀를 두셨고요. 또 4명의 사위와 며느리가 있고 그 밑에 8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이면 18명의 대가족인데요. 그러네요. 본문은 이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그 송삼남 할머니가 쓰신 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보다가 제가 시연이가 수능을 봤다는 내용이 나와서 시연이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첫째 손주입니다. 맞손주. 네. 그래서 첫째 딸의 첫 손녀가 시연이고요. 그래서 등장 인물처럼 이제 가계도 보면서 일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설책 같아요. 네. 등장 인물이 총 18명. 그리고 식물에 물을 줬고 장날에 무엇을 샀고 김장을 했고 애들이랑 통화를 했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도 다니고 남편이랑 고수도 또 치시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고요. 자식 걱정을 늘 하세요. 그 일기를 보면은 특히 미국에 사는 늦둥이 막내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못 보니까 그러시지 않겠어요. 미국에 홍수 났다고 하면 전화해서 이제 괜찮냐고. 미국은 정말 넓은데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딴 데 홍수 난 건데. 그래서 걱정을 계속해요. 근데 제가 또 막내딸이거든요. 늦둥이. 그래서 제가 40대인데 아직도 애기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내딸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속 걱정을 하는 게.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첫 월급 받은 손주한테 용돈 받은 기특하고 뿌듯한 소식도 있고 그다음 허리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친언니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까지 이제 모두 일기로 남기셨어요. 일기가 약 1,800개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편씩 꾸준히 쓰신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추려서 책으로 엮었고요. 그다음 뒤편 다 일기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뒤편 파트에는 친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 살던 고향, 그다음 유년 시절 이야기를 쓰신 게 있는데 그걸 실었어요. 저는 이제 송삼남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936년 2월 전라남도 장성 황룡면 피람리에서 이남 4녀 중 5째로 태어나셨대요. 가난한 집안이었고 9살에 아버지를 여의셨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학의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그 당시에는.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고요. 근데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고 그래서 후회는 없다. 후회 없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런 소회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작가님이 자녀들이랑 손주들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엄마, 할머니에게 쓴 편지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를 읽음으로써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의 편지를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의 수능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셨을 줄 몰랐고 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걸 일기를 보고 알았다고 편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일기 전체에 보면 다 가족의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첫째 딸은 일기를 보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던 엄마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엄마가 너무 기다리기 전에 짠 하고 나타났을 텐데. 일기 속에서 우리는 엄마의 세상이었나 봐요. 그것도 몰랐네. 투병 중인 지금도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그리워하고 계실 텐데 빨리 세상이 좋아져서 한 걸음에 달려가 우리 엄마 꼭 안아주고 싶네요. 그래서 첫째 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 1부인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면회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 그렇게. 정말 힘드셨을 텐데. 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연로하신 이제 어르신들한테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서 외출이 힘들어지셨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도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셨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관에도 못 가시고 외출을 못하니까 운동량도 적어지셨고 맞아요. 매일 빠짐없이 다니던 절에도 못 가셨고 살던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못 가셨고 추석 때 가족들도 못 모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2020년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때 쓰신 일기가 또 있어서 한 편 읽어드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니까. 네, 2020년 6월 21일 일기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주 연락이나 전하고 협조하자고 아버지가 밴드에 올려놓았더니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 보다. 알면서도 한 집쯤은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엄마 마음이다. 그런 일기를 쓰셨어요. 네. 기다리셨나 봐요. 네. 실제 코로나 때부터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화목한 가정을 여러 가지로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가 아니면 몰랐을 엄마의 속마음이 일기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일기를 이렇게 꾸준히 쓰셨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작가가 대단하시죠. 되시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와닿기도 하고요. 2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저희도 뭐 메모를 해도 뭐 한 1, 2년은 해도 그 후에 이렇게 길게 하게 되긴 참 어렵거든요. 이 일기장 이게 군데군데를 넘기다 보니까는 뭔가 그 필체가 그대로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네. 일기장을 실제 그대로 스캔해서 앉혀놓은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글씨 그렇군요. 너무 잘 쓰시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근데 시간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좀 커져요. 그래서 그게 20년 동안 보시면 앞에는 조그만데 뒤엔 약간 글씨도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마 노안이 오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눈도 아마 침침해지셨던 것 같고 좀 글씨체가 좀 달라지는 거를 그 스캔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독립출판물 중엔 가족의 일기나 기록을 되도록 날 것 그대로 페이지에 앉혀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요. 그렇군요. 몇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젊은 나이에 일찍 떠나보낸 오빠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오빠의 초등학교 그림 일기장을 스캔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오빠 일기라는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할머니 음식을 먹고 자란 손녀가 할머니가 많이 연로해지시갖고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레시피에 손녀가 그림을 그려서 만든 할머니 요리집. 저 이거 집에 있어요. 문법 다 틀렸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멸치도 막 그려놓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의대에 입학할 만큼 수재였던 아들이 조현병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그동안 아들이 썼던 글들을 모아 시집으로 만든 해는 웃음 다른 울음 등이 이런 책들이 독립출판물에 있고요. 네. 이런 책들은 진짜 뭐 수천 부, 수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그런 책은 아니지만 가족들한테는 세상 어떤 책보다도 되게 가장 소중한 책이 아마 이 독자 있잖아요. 입장에서도 뭔가 아주 친근한 누군가의 내밀한 속사를 좀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의미가 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빠 일기에서는 책 소개글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해는 웃음, 다른 울음의 소개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20대부터 30년 넘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내고 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던 학창시절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가 병과 함께 지내야 했던 날들에 얽힌 기록 위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저자의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이 기록물을 책이라는 매체로 만드는 순간에 책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의 방법이나 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은송적다의 이 책의 같은 경우도 이런 측면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넷째 손주이기도 하고 이 책을 기획한 기획자의 서문에 책을 만든 의도를 밝혀 놓았는데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가족들끼리만 소장할 수 있었던 한 권의 수필책을 세상에 공유하자는 결심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간직하셨던 시인과 작가로서의 꿈을